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눈앞에서 돈 1억이 날아갔다는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나의 이런 형편없는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공포감이 저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그릇이 작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결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지 패러다임 TV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게라도 먼저 돈을 다루는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동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릇, 경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돈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부를 얻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요. 가난한 이민자에서 5천억 자산가로 성공한 김승호 회장 또한 그에 져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서는 각자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부의 총량을 수각에 비유합니다. 수각은 흐르는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돌로 만든 조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산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서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대표인 이즈미 마사토는 그에 져서 부자의 그릇에서 사람에게는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에는 이상하고도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예전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돈이 많거나 행운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돈의 크기를 좌우하는 그릇이 작다면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록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거나 일시적인 실패를 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그릇이 크다면 금방 다시 부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서 원하는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부의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책 부자의 그릇을 읽고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릇이 큰 사람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신용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타인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죠. 자본주의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고 사실 돈은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내가 소비한 기업에게 흘러나가고 또 일부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나갑니다. 저축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행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이나 기업에 투자해서 또 다른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러한 돈의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높은 신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만약 1억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선택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장 신용이 있는 기업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혹은 사람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가 신용을 훼손당하는 일은 반드시 피하려고 하고 신용을 높이기 위해 언제나 고심하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하고 고객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 혹은 회사의 성장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신용을 스스로가 깎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늦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고객의 기대 또한 쉽게 저버립니다. 대출이자 4%, 5%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쉽게 돈을 빌립니다. 또한 타인의 성공을 보면 배울 점을 찾고 본을 받아서 자신의 초석으로 삼으려 하기보다는 질투하고 흠을 찾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질투와 비난의 화살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꽂혀서 스스로의 신용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의 결과입니다. 즉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 대출을 해줄 때 신용평가를 하는 것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점수로 평가해서 대출 금액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소비한 카드 금액이나 빌린 돈의 이자도 기한 내에 결제하지 못하고 연체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다거나 걸핏하면 기한을 넘겨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회사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를 바꿔야 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올바르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걸맞게 돈과 어울려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군가가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살펴보면 돈을 쓴 사람들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기 때문이죠. 가령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제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책이나 세미나의 지출 경향이 강한 사람은 성장이나 배움의 욕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로 인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한 번에 큰 돈을 날려 목돈이 사라진 사람은 조급하고 욕심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김승호 회장에 따르면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티가 난다고 합니다.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 두르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행동과 품위를 뒤로한 채 부자의 상징에만 집착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은 그릇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그 사람에게 안착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릇이 큰 사람은 돈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돈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중심을 두어 과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체크합니다. 설령 지금 현재 돈이 없더라도 소비를 절제하고 종잣돈을 모으며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부자가 되겠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도 그와 반대로 과시적 소비나 일시적 쾌락,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중독 소비, 일확천금을 위한 도박성 투기에 돈을 쓰는 비중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의 그릇을 키우고 부를 얻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돈과 어울려야 합니다. 저 역시 큰 돈을 날려버린 후에 성급한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고 불필요한 지출은 모두 줄이는 반면 부동산 강의, 관련 세미나, 도움이 될 만한 책에 제 돈을 투자해서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릇이 큰 사람은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인생이란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틀을 되도록 많이 휘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행합니다.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직장인에서 100억 자산의 성공 신화를 쓴 신사임당은 그에 져서 인생은 실전이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실패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작은 실패는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은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경험은 쌓여서 마침내 안타나 홈런까지 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헛스윙을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다음 타석에 들어서서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건 스윙이 아니라 배틀을 짧게 지고 계속 휘두르다 보면 실력이 쌓일 것이고 실력이 향상되면 안타를 꾸준하게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돈 전부와 대출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잣돈의 일부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돈을 다룰 수 있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점점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죠. 그릇이 작은 사람은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스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죠. 도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패를 만회할 시간의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후 인생의 늦은 시기에 후회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몇 번 시도해보고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거나 나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의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자기 위안보다는 작은 도전 하나라도 더 실천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과 기회는 반드시 나에게도 찾아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부자의 그릇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에 맞게 부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돈의 흐름을 한껏 끌어당길 만한 신용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걸맞게 돈과 제대로 어울리고 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배틀을 계속 휘두르면서 자신의 그릇을 크게 키웠다면 결국 돈은 자신을 품을 만한 그릇을 가진 주인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자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실천해서 원하는 삶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